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먼저 2006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업데이트한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 동향 같이 보겠습니다. 붉은 실선은 6개월 이동 평균 거래량이고요. 이거 제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직접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파란 선 그래프만 있는 그거는 매월 거래량을 선으로 그려서 추세를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이 최근의 모습인데 끔찍한 모습입니다. 다음 표는 2006년 이후에 대략 한 5번가량 거래 절벽 기간이 있었는데 현재의 거래 절벽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래가 안 된다 해도 대략 한 5, 6개월 지나면 다 회복됐고요. 아무리 거래가 어려워도 안 되어도 한 1,500건에서 2,000건 정도는 늘상 거래가 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7월에 639건입니다. 오늘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간도 지금 12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 현상이. 그리고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상 거래 실종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마다 지금 연일 미분양, 전세 물량 급증, 아파트 가격 급락 이런 기사로 요즘 도배가 되고 있는데 TV조선 기사 캡처한 거 한번 보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본격적인 하락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한국은행의 가계 신용 데이터, 이게 분기마다 발표되죠. 이거는 가계 신용 데이터. 2분기 데이터가 지난 8월 23일에 발표됐는데 이걸 기초로 이제 과거부터 제가 정리해오는 데이터 한번 보시죠. 주담대 폭증 기간은 2019년, 20년, 21년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년 정도 진행된 것 같고요. 주담 비중이 가계 신용 전체로 보면은 한 56에서 57% 유지되고요. 주담 주택담보대출이죠. 근데 은행의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 비중은 훨씬 높겠죠, 당연히. 그래서 73 내지 74%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게 일종의 원천 자료인데 요걸 기초로 주택담보대출 총량에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빼면은 그게 바로 비은행 계열의 주택담보대출 되지 않겠습니까? 요걸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 표도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가령 저축은행 같은데 여기는 고금리 대출 아닙니까? 이거 일종의 악성 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작년까지 유행했던 영끌, 즉 빚내서 묻지마 아파트 투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투에 물린 거래량, 이게 상투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버티다가 결국 막판에 이제 안 팔리면 경매 시장에 출회되겠죠. 그래서 요즘 경매 수량 좀 늘어난 거는 그건 완전 새발의 피고요. 극한 상황에서는 경매 쌓인 물량이 수만 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있는 건 저거는 물량 넣은 것도 아닙니다. 아직 본격 시작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건은 이겁니다. 이렇게 버티다가 급 매물로 출회할 가능성 높은 악성 대출이 무려 200조 원이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악성 대출은 22년에도 지금 계속 조금 늘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은 찔끔 그야말로 사실상 넣은 것도 아닌데 찔끔 늘었지만은 기타 대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타 대출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늘질 않습니다. 지금 늘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은행 주가 고점이다, 팔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 더 자세하게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일단 요 200조 원이 아파트 시장에서 시한폭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본격적으로 터진 거 아닙니다. 요즘
급매로 이렇게 나오는 물량, 그거는 진짜 똑똑한 분들이 손절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저는 매우 스마트한 거라고 봅니다. 저 200조 원은 대부분 저는 버티게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평균 소득 근방에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저게 언제까지 버틸 것인지 매우 이제 그 주목이 되는데,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폭증이 시작된 그 즈음에 아파트 거래량도 폭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제 저는 보는데, 그 시기가 대략 2019년 6월부터 요 당시 2019년 6월에 5월까지는 거래가 뚝 했다가 6월경에 6,900건으로 늘었고요. 7월에 8,800건으로 늘었다가 1년 후인 20년 6월에는 15,600건 피크 찍었고요. 그 다음에 7월에 1,600건 이 정도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동 평균 거래량이 대략 6,000건에서 9,000건 사이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1년 9월부터 싸늘하게 식기 시작해서 22년 2월에 월 820건, 7월에 639건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상투 거래량 소화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대략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다시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시즌이 올지 요거는 장담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연구하니 인구 절벽이 지금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조만간 가구수 감소가 본격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빈집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전 영상에서 많이 분석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한 내년 초쯤에 다시 한번 더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까 합니다.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다시 지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 한번 보시면은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전보다도 대략 봐서 뭐 한 2배 정도 오른 것 같고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의 가정 평균 금리, 이것도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대략 한 2배 가량 지금 올라 있습니다. 다른 거 보시면은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은 훨씬 높죠.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10% 넘었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액이 평균적으로 2배 가량 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소한 내년까지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내년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 사이클 돌아가는 것이고, 금리가 계속 올린다는 겁니다.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그러면 한국도 미국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스톱되면은 해피한 거죠. 근데 그때까지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문제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금리 인상 사이클은 멈춘다 하더라도 고금리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즉 금리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언제일지, 그게 가능할지, 그거 현재로서는 시기와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 지금 점을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증가율 저는 늦어도 내년 3월 정도이면은 전년비 마이너스 숫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 말도요, 물가 상승이 멈춘다는 것이지 물가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물가 상태가 상당히 지속되고, 그래서 고금리 상태도 계속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나리오는 금리 인상 시리즈가 내년까지 지속되었다가 그 이후 상당 기간 고금리 상태 유지된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될지, 언제쯤 금리가 내릴지 하는 거는 나중에 그런 그 상황을 다시 분석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본격적인 묻지마 매물출회는 적어도 내년 이후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묻지마 매수했듯이 묻지마 매도할 거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 이겁니다. 아파트 매수자는 영원한 채무자, 즉 노예입니다.
국가는 조세 채권자이고 은행은 이자 채권자입니다. 또 원리금 채권자이고 원금 채권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월세나 전세로 사용자한테 전가시킨다고 하지만 이것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이 확 달라져서 그러니까 전가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세 가격, 전세 물량도 늘어날 것이고 전세 가격도 내릴 거라고 아마 이러면 금년 초부터 제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 영상을 올릴 때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과거 지난 한 2월, 3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 7, 8월에 전세 대란 온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말했죠. 근데 저는 뭐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반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세 가격도 내리고 전세 물량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세 들어올 사람 구하기 어렵다 이런 겁니다. 역전세난이라는 거 말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다른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전미, 즉 미국 미국 전체의 주택 가격 지수 보시면 심상치 않죠? 아주 급락에 하락할 조짐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중공의 주택 가격 지수도 보시면 장기적으로 망가지는 거 확실합니다. 중공 같으면은 중공 이외에 다른 어떤 한국, 미국, 뭐 유럽 다 포함해서 팬데믹 이후에 주택 가격 급등을 한번 겪었는데 중공은 그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캐나다 등도 지금 주택 가격이 지금 우하향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은 도대체 어떤가? 결론적으로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 아직 나무랄 데 없다고 봅니다. 우선 공급 정책 이거 향후 5년간 브리핑 자료, 정부 브리핑 자료 보시면은 5년간 한 270만 호 지금 공급 확정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과거 정부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양이고 또 특이한 것은 이 가운데 대략 절반 이상이 수도권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에 더 많이 공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도권 아파트 일종의 전체적으로 이제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 그래서 그런지 수도권의 절반 이상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0만 호 이상 신규 공급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공약이었던 역세권 청년 반값 주택이고 이제 하겠다 진짜 하겠다고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 세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주택은 투기 수단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택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전부 환수하는 것이 맞다.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맞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 유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투기 막아야 하는 것은 대선제이고요. 그건 전혀 이론이 없지만은 이 세금을 징벌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이거 완전히 국민에 대한 약탈이다. 이런 입장이어서 그래서 좀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는 비정상이었다. 이제 정상화시키겠다. 정상화시킨다는 게 세금 왕창 내린다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너무 올랐던 거 약간 내리겠다. 좀 정상화하겠다. 이런 거다. 특히 1주택 1가구 1주택 또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저는 그거는 보유세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하고는 견해가 상당히 다릅니다. 저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아예 세금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주택은 필수인데 여기에 왜 세금을 물리냐 이겁니다. 1주택의 경우에는. 근데 그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약하게 좀 내리겠다는 건데 그러나 그래서 이 정도는 윤석열 정부 저는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마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 징벌적 너무 지나쳤던 부동산 세제를 좀 낮추어서 정상화시키겠다. 이건 지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것들이 발목 잡고 늘어지니까
이 법 개정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발목 잡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것들이 악마의 딜을 하자는 신호를 보내는 걸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악마의 딜, 내용이 뭐겠습니까? 저거 편 거대 범죄 수사하지 말고 봐달라 이거 아닙니까? 딱 깨놓고 말하면. 예? 그래서 절대로 악마의 딜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법대로 강력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것들의 만행을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기만 한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압도적 다수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저것들이 발목 잡아서 못 해준 거 저는 그렇다면은 총선 거쳐서 다수당 된 다음에 법을 개정해서 특별하게 소급 적용해줘서 이번에 그 세금 좀 많이 걷어간 것도 돌려주자 이겁니다. 저는 그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형벌은 불소급해야 되겠지만 조세는 세금 내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소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총선 공약으로 이걸 내걸어서 정면 승부하고 엽기적 살인 마귀 정권, 엽기적 도적 마귀 정권의 온갖 악행 만행을 낱낱이 밝혀서 국민한테 보고하는 게 그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파트 가격이 대략 한 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치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